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현직 선관위 직원의 충격적인 고백이 나왔습니다. 선거 시스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와이파이로 선거망 접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용돈 TV 폭로했습니다. 선관위 내부 실상입니다. 선관위 전산망 조작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직 직원 양심선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내부의 비정상적인 행태와 전산망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현직 직원의 양심선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영돈 TV는 6월 16일자로 현직 선관위 직원 김승수 가명입니다. 김승수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선관위 내부의 실상과 전산 시스템의 문제점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용돈 PD는 현직 직원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양심선언을 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던 선관위의 전산망과 통신망이 외부 해커와 위험에 가감없이 노출되어 있었다고 폭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김승수 씨는 가명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업무 전반에 직접 참여하며 느낀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했던 부정선거의 정황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일반적인 선거 업무는 철두철미하게 진행되는 반면 사전투표만큼은 담당 주무관조차 투표 프로세스나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깜깜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고발 중 하나는 허술한 신분 확인 절차입니다. 이 김승수 씨 가명입니다.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공식 신분증 외에도 학생증, 모바일 신분증, 심지어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이나 사단법인에서 발행한 회원증에 사진만 바꿔 끼워도 투표가 가능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지문인식은 본인 확인 가능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인식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작동되지 않았고 이름만 정자로 쓰면 투표지가 발급되는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반복 투표가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겁니다. 지문인식 시스템은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안 문제 역시 심각한 수위에 도달해 있었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망과 일반 인터넷망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전투표 당일 통신장비 장애가 발생하자 전국적으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선관위 인터넷과 선거망에 접속하여 투표 명부를 확인하고 선거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원래 선거망하고 일반 인터넷망이, 선관위에는 선거망이 있고 일반 업무 보는 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선거망은 선거망대로, 일반 인터넷은 일반 인터넷대로 분리가 돼야 돼요. 선거망에 밖에서 해킹이 안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분리돼 있어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선관위는 얘기해 왔는데 안에서 터진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전투표 당일 통신장비가 장애가 발생했대요. 그러자 전국적으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선관위 인터넷과 선거망에 접속해서 투표 명부를 확인하고 선거를 진행했답니다. 이게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확인된답니다. 물론 이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는 외부 해킹 위협에 선거 시스템 전체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얼마든지 이 선거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킹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숫자 조작 및 사후 수정 의혹은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숫자 조작이 가능하고 사후 수정이 가능하다? 이거는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겁니다. 김승수 씨는 오후 6시 마감 후 실제 투표록의 투표자 수와 시스템 입력수가 맞지 않자 상부 지시에 따라서 타 지역의 숫자를 줄이고 특정 지역의 숫자를 늘려서 강제로 맞추는 행위가 현장에서 발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보세요. 숫자 조작이라든지 사후 수정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니, 숫자 조작이 어떻게 가능하고 사후 수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후 6시 마감 후 실제 투표록의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
록에 들어있는 투표자 수가 5천 명이면 그러면 시스템에도 5천 명이 입력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맞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부 지시에 따라서 타 지역의 숫자를 줄이고 특정 지역의 숫자를 늘려가지고 강제로 맞췄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폭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숫자를 사후에 맞췄다는 거야. 사후에. 실제로 와가지고 사인하고 투표한 사람 수하고 이 선관위 전산망에 투표한 걸로 돼 있는 사람 수가 안 맞더라는 거야. 이게 안 맞아. 이게 안 맞으니까 한쪽은 늘리고 한쪽은 줄이고 강제로 끼워 맞췄다는 겁니다.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건 뭐 엄청난 일입니다. 현장 공무원들은 기계나 시스템 화면에 뜨는 숫자의 진위를 크로스 체크할 방법이 없어서 위에서 내려주는 데이터를 그대로 믿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 뜬 것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가 시작되자 중앙선관위가 전국적으로 투개표 시스템을 일제히 열어 주어서 숫자를 사후에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난리가 나니까 중앙선관위가 이 투개표 시스템을 열어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후에 수정하게 해줬다는 거야. 원래 공고 버튼을 누르면 수정 권한이 사라져야 하지만 시스템의 수치와 현장 투표록을 강제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전체 전산망을 열어서 사후 조작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후에 조작했다는 겁니다. 김승수 씨는 사전투표는 너무나 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전투표는 너무나 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전투표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수개표를 도입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의 이념적 편향성과 무책임한 회계 처리 방식까지 폭로한 이번 양심선언은 향후 선거제도 개혁과 선관위 쇄신 요구를 거세게 이제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걸 떠나서 선관위 전산망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내부 폭로가 나온 겁니다. 현직 선관위 직원의 양심선언. 이거를 이영돈 PD가 지금 이영돈 TV에서 폭로한 것인데요. 이영돈 PD는 현직 선관위 직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은 안 밝히고 가명을 밝혔습니다. 김승수 씨라고. 그런데 선관위 전산망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선관위 전산망 조작하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숫자를 조작했다. 사후적으로 수정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죠. 선거 끝나고 나서 시스템을 열어줘가지고 그래서 얼마든지 사후적으로 숫자를 맞출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뭘 맞췄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가가지고 투표한 사람 수, 그러면 그 사인한 사람 수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뭐가 맞아야 돼? 전산망에 들어있는 투표자 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안 맞으니까 이걸 억지로 맞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현직 선관위 직원의 양심 선언이 나온 겁니다. 이영돈 TV에서 보도했습니다. 자, 선관위 전산망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후에 숫자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영돈 PD, 이거 뭐 엄청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그냥 뭐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국정조사에 이거 조사해야 될 거고 수사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말이죠. 지금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지금 아무리 가명이지만 어마어마한 폭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 또 공익 제보자의 신분을 이제 획득해야 될 거고요. 물론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폭로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조사라든가 내지는 뭐 특검이라든가 이런 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엄청난 폭로가 나왔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자, 이 영상 많은 곳에 퍼져나가야 됩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